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상반기 총무교양을 진행할 동국대학교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동국대학교 각 학생회의 원활한 감사자료 작성과 대위원회의 정확한 감사를 위해 본 영상은 동국대학교 감사시행 세칙과 재정시행 세칙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총무교양은 시행 목적 및 적용, 재정과 예산 계좌의 운용에 대한 설명, 예산 회계 종류 안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안내, 그리고 마지막 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설명까지 총 5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교양에 출처가 되는 세칙 내용을 넣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멈추고 확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1장 시행 목적 및 적용입니다. 모든 재정은 다음의 운용 원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우선 학생회비는 학생 자치기구의 운영, 사업, 진행,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학생회비는 학생 자치기구의 집행부 혹은 대표자의 사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학생회비 남용과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 포착될 경우 특별감사 및 전문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액수를 전액 학생회비로 편입해야 합니다. 학생회비에 대한 감사는 중앙기구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총대위원회 산하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학과학생회의 경우 단과대학 정기감사 시기에 맞추어 함께 회계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과대학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단과대 대의원장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꾸려 해당 학과의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학생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 보조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보조금에는 학생지원금 및 기타 후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재정의 구성입니다.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특정한 자금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특정 자금을 말합니다. 기금은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학생회비와 같이 회계자료가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2장 계좌의 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계좌의 운용 방법입니다. 학생회에서는 집행부 중 1인을 회계 담당자 및 총무로 임명해야 합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회계 담당자 명의로 된 단일 계좌에 의해 운용됩니다. 또한 임기 시작 시 잔액이 없는 계좌로 예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역시 뒤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은 회계별로 분류하여 회계별 계좌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회계의 수입 내역으로 분류하지 않은 항목은 해당 계좌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회계의 활동 목적 및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 외에는 해당 계좌로 결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합리적인 예상 집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각 계좌 간 금전이 오고 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학과에서 새내기 배움터를 위한 특별 계좌를 개설했다면 이 통장에는 새내기 배움터 행사 운영을 위해 거둔 회비 외에 과잠 비용, 과 학생회비 등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내기 배움터를 위한 지출 외에는 해당 계좌로 어떠한 종류의 지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내기 배움터 후 해당 계좌에 남은 금액을 일반 회계로 옮기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 집행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계좌 간 송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예산 회계 종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산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계는 일반적인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회계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학생회비는 일반 회계를 통해 지출하게 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설한 회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특정한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거래 내역만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 회계와 동일하게 모든 회계 자료가 작성되어야 하고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계좌 개설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중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기본적인 계좌 외에 추가로 개설하게 되는 회계이므로 개설 시 동의 및 고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별회계 계좌 개설 시 중앙기구의 경우에는 총대위원회 의장,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학 대의원장, 학과학생회의 경우 단위의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기금의 경우 동일한 대상에게 고지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추가 계좌의 운용이 필요하지만 단과대학 대위원장이 거리 상태일 경우에는 총대위원회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정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은 수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여기서 수입이란 학생회비, 졸업사학비, 회비, 리베이트, 학생사업에서의 수익, 학교로부터의 학생지원금, 기타 후원금, 행정특별회계, 사업특별회계, 기금, 기타 모든 수입 등의 9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특별회계, 사업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특별회계란 중앙기구의 대동제 사업비, 선거 공영제비, 기타 사업을 위해 배분된 학생회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사업특별회계란 새내기 새로 배움터 신청비, 졸업앨범비, 단체복 주문을 위한 신청비, 기타 대의원의 인정 사업 목적 수입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동국리더 장학금을 비롯한 기타 장학금, 학생 자치기구 구성원에게 거둔 수입, 투명한 재정 운용과 무관한 수입을 말합니다. 이어서 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출이란 어떠한 사업을 위해 집행된 금액을 말합니다. 모든 지출은 자치기구가 미리 작성한 예산안과 우측 사진 속 용도 항목과 같이 총대위원회 대의원회에 보고한 회계 용도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제 간이 지출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1만 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출의 방식의 원칙은 회계별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 현금화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현금 결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결제가 필요한 상황에선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집행부원이 사비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업체와 현금 거래를 진행합니다. 이후 집행부원은 거래업체로부터 거래증빙 자료를 수령하고 이를 학생자치기구로 전달합니다. 증빙 자료를 수령한 학생자치기구는 사비로 결제한 집행부원에게 증빙 금액을 이체합니다. 이 순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거래증빙 자료의 경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영수증과 카드 전표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만원 이하의 결제, 간이 지출의 경우 영수증 거래업체의 직인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의비의 경우 학생 자치기구 운영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투자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의비는 학생회비 수입의 10분의 1을 넘길 수 없습니다. 1회 집행 시 참여인원 1인 기준 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 전 중앙기구 단과대학 학생회의 경우 단과대학 대위원장, 부대시 총대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서 학과 학생회의 경우 해당 단위 대의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의비는 이제 본질을 간과한 사용이 쉽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도 허가해 주시는 분도 이 용도를 확실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5장 감사 제출 자료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학생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감사는 사업감사, 회계감사, 조직감사, 공약감사, 전문회계감사, 기타 조직 특성 부합감사로 총 6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중 본 교양에서는 전문회계감사와 기타 조직 특성 부합감사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문회계감사는 전문 감사기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심각한 수준의 학생회비 횡령, 배임이 의심될 때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작년의 경우 없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먼저 사업감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감사는 학생 자치기구의 사업계획 수립이 적절하였는지 또 계획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사업계획서, 사업평가서, 회의록, 발송 공문철, 수령 공문철, 가능물 및 기념품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입니다. 총대위원회에서 배부 예정이며 전체 월별 사업계획, 부서별 사업계획, 행사별 사업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평가서 양식입니다. 계획서와 같이 전체, 부서별, 행사별 사업평가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록입니다. 자치기구 내에서 회의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발송, 수령, 공문철입니다. 학생 자치기구에서 발송하고 수령하셨던 공문을 보관해 주시고 어떤 공문이 오고 갔는지 보이시는 양식에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간행물 및 기념품입니다.
두 품목을 사용한 행사 이름과 목적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송한 기념품과 간행물을 한 개, 한 부씩 사업감사를 위하여 보관해 주시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원칙은 이와 같지만 사진으로 대체했다는 학생자치기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보궐선거에서 종료되기 때문에 3반기 감사를 진행할 향후 발생할 총대위원회에 한 번씩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감사 제출 자료 중에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시 제출 자료는 예산안, 정산서, 수입지출 내역서, 통장 사본, 그리고 영수증철 원본 및 사본 총 5개입니다. 회계감사는 감사시행 세칙 13조 제2항 2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6개의 기준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학생회비가 투명하게 운용되었는가? 두 번째, 학생회비의 사용이 학우들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세 번째, 학생회비를 절약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네 번째, 지출에 대해 증빙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횡령의 위험이 없었는가? 다섯 번째, 학생회비가 집행부 혹은 대표자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는가? 여섯 번째, 재정시행 세칙을 준수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에 관련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중앙기구와 단과대학에서만 작성합니다. 이는 재정운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파악하기 위해 행사 시행 전에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별로 시행 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작성하여 기록한 문서이기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면서 대략적으로 집행할 예산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 총대위원회 산하 예산소위원회에 제출했던 학생회비 신청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동국 총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예산 수입안과 예산 지출안의 예시입니다. 예산 지출안의 경우 사업별로 일일이 분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산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서는 예산안과 같이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에서만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했던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사업별로 지출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업별로 수입과 지출 항목에 따라 분류한 후 수입 합계와 지출 합계를 결산하고 차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국총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수입 내역서와 지출 내역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출 내역서는 사업별로 분류하여 작성해야 하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산서를 작성할 시에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수입 지출 내역서의 1. 자치기구명 2. 학생회비 통장 계좌번호 3. 해당 계좌의 명의, 회계 담당자의 명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사용 내역의 수입 및 혹은 지출의 사유를 작성하고 5. 통장 사본과 영수증철의 거래 내역은 전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최종 잔액은 정산서의 수입 지출액 차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6. 해당 자치기구의 실물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이것은 매장 찍혀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재정시행세칙 제22조에 근거합니다. 세 번째, 통장 사본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은 운용계좌에 통장 내역을 스캔하여 인쇄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복사가 불가능할 시에는 감사특위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통장 입출금 내역서가 통장 사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의 명의 및 계좌번호 확인을 위해 통장 속지 및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인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재정시행세칙 제23조에 근거합니다. 네 번째, 영수증철 원본과 사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수증철은 개별적인 각 거래에 대한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사업명세서 및 주석이 있어야 하며 원본과 사본 모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명세서는 통장 사본 및 수입 지출 내역서의 한 거래 항목에 대한 거래 내용을 증빙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또한 주석은 회계자료만으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업명세서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시행세칙 제24조에 근거합니다. 사업명세서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가장 위에는 해당 단위명을 작성하는 것이며 업체명, 통장 내용, 일자, 금액, 사용 내역을 차례차례 작성하신 뒤에 가장 아래에는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반쪽 영수증입니다. 반쪽 영수증은 자금의 흐름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영수증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반쪽 영수증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학생회와 학생끼리 금전 교환이 있을 경우 혹은 학생회끼리 금전 교환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를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학생회에 납부한 경우 납부자 선명은 회계 담당자의 설명이 아닌 학생회장의 성명으로 작성해야 하며 입금 실수와 같은 경우에도 통장 사본과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쪽 영수증 작성 방법의 경우 총대위원회에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발급자 보관용과 수령자 보관용이 한 세트를 이루고 있으며 이 두 개는 일치해야 합니다. 영수증 중앙에 도장을 찍어 하나의 영수증임을 증명해야 하며 납부자와 수령자의 영수증 도장 단면이 일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돈을 받는 쪽에서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받는 쪽이 학생회가 아닌 환불과 같은 개인일 경우 중앙에 돈을 받는 사람의 인감 도장 혹은 서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반쪽 영수증을 작성하는 경우 첫 번째,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해화관 대학 원흥학과 소속의 김동국 학생이 과잠 구매를 위해서 학과 학생회에 돈을 납부하는 경우 수령자는 원흥학과 학생회이며 납부자는 김동국 학생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찍히는 도장은 원흥학과 학생회의 도장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학생회가 학생에게 돈을 주는 경우입니다. 해화대학 원흥학과 소속 김동국 학생이 학생회에서 과잠을 구매했으나 별도의 사유로 인하여 환불을 했을 경우 성명란에는 해화대학 학생회장인 김건국 학생의 이름을 적으며 돈의 수령자는 김동국 학생, 납부자는 원흥학과 학생회, 즉 김건국 학생회장이므로 중앙의 성명은 김동국 학생의 자필 서명 혹은 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이어서 학생회가 학생회로 돈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신공대학 명진학과 학생회가 학생들이 납부한 과잠 구매비를 수금한 후 상급당인인 신공대학 학생회로 올려보내는 경우 신공대학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이름은 김건국, 명진학과 학생회자의 이름은 원상록이라고 한다면 수령자는 신공대학 학생회, 즉 김건국 학생회장이며 납부자는 명진학과 학생회 원상록 학생회장입니다. 따라서 중앙의 도장은 신공대학 학생회의 도장으로 찍혀야만 합니다. 반쪽 영수증을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 일반 영수증철과 같이 사업 명세서 양식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대위원회에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업체, 일시, 통장 내용, 금액, 사용 내역, 쪽번호 등을 한글 서식에 맞춰서 미리 편집해 줍니다. 이를 인쇄한 후 영수증을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투명 테이프는 사용 금지이며 모든 영수증은 풀로 부착해야만 합니다. 또한 소멸되거나 지워진 글씨 위에 더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수증을 분실했을 시에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영수증 부분을 빈칸으로 두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영수증이 긴 경우에는 접어서 붙이지 말고 이를 가위로 잘라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영수증을 자를 부분을 회계 담당자의 도장이나 혹은 학생의 직인을 찍은 후에 잘라서 붙여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이 긴 경우에는 자를 부분에 직인을 찍고 이들을 붙여줍니다. 또한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영수증 안을 공백으로 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주를 당하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이어서 조직감사입니다. 조직감사는 기구의 구성이 해당 학생 자치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였는가와 조직의 인원과 부서의 구성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해 평가합니다. 불필요한 부서 혹은 인원 운용으로 동국 리더 장학금과 같은 학생회비 출처의 장학금에서 부정수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행합니다. 이러한 조직감사는 기구 조직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식은 정하지 않는데 기유는 조직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약감사가 있습니다. 공약감사는 실제로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가와 계획한 공약이 얼마나 학우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감사자료는 우측 화면과 같은 공약 이행표입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상반기 총무교양을 진행한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총대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